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당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플레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더 과감한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농축산물의 할인 지원, 수입과일의 직수입 확대, 13개 과일 채소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물가 잡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이 대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공직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그런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어떤 혐의의 소명이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얘기는 조명현 씨라는 분이 당시에 폭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된 이 오모 씨는 그분의 전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거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싫다면 민주당의 다른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놔야 합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지금 권향엽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배우자실란 말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그 비서에 대한 공천 문제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계시고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어떤 이 다른 사람과 공직자를 대하는,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닿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권향엽 씨는 비서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비서실 밑에 넣어놓고도 비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 안 했다고 했는데 수행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자신이 경기도나 성남에서 몸종처럼 부렸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서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어제 이거 가지고 저희로 고발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자기들이 몰리고 불리한 이슈에서 오히려 고발장 띡 던져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 이런 건데요.
우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대충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런 뻔히 알고도 하는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맞고발 사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병폐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께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1대1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10여 개의 트위터, 트윗이나 페북 같은 걸 쓰셨던데요. 아니, 그렇게 할 말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내용들도 대부분 언론에 대한 투정 같은 거던데요. 기울어졌느니 어쨌느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선거 관련한 보도가 저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어느 정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과 우리의 공천을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비판받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분석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막장 공천이 많아서 뭘 비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언론에서 그 대상이 많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게 저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 하나요. 민주당의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리고 그게 벌금 액수들이 몇백만 원이 된다면 그게 제 경험상 그거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대 그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민주당의 기준은 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 봤는데요.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의 경험이 많으시. 저도 검사고 경찰이었지만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합니다. 대공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경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고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닙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그분들이 그런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에서 바로 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제가 당을 이끄는 입장에 드리고 싶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후보로 뛰시는 분들뿐 아니라 아쉽게 그러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갑입니다. 지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리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제가 방문하는 수원의 경우에도 수원갑의 이찬열 전 의원이 김현준 후보의 총괄 선대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도 김용태 고양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서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께서도 박진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포갑 박진 후보와 김포을의 홍철호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도 맡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우리 당과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보님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